협회 역시도 행정일을 하는 거고, 또 그 행정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, 또 그 행정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, 결국 정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글쎄요, 매년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, 항상 올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과연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, 그날의 기억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꿈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어준 날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행사가 여기 온 친구들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전달됐으면 좋겠고,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,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정말 잘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의 확신, 이런 것들이 조금 보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꿈을 이뤘을 때 또 그 꿈을 꿈꾸는 다른 이들에게 또 이런 좋은 마음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난 7월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제 축구 클리닉을 여시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쓴소리 혹은 또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셨고,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유소년 축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걱정하셨어요.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,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,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뭐가라고 변한 것이 없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상황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어서, 결국 어떻게 이 문제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결국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을,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당시에도 이제 대안을 여쭤봤을 때 대안을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, 결국에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, 그에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좀 진행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계신지 좀 궁금해요. 모르겠습니다. 결국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, 그 끝난 시점으로부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신뢰감을 잃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, 그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면서 한국 축구가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고 나아가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. 새로운 출발 시점에서 혹시 이사장님께서 좀 역할을 팬들이 기대를 해도 될까요? 글쎄요, 제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결국 협회 역시도 행정일을 하는 거고, 또 그 행정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, 또 그 행정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, 결국 정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저로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, 제가 어렸을 때 해왔던 경험들, 또 해외에 나가서 쌓았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,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서 크게 저로서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축구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, 국감 이제 다시 보기도 이제 SNS 통해서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괜찮습니까? 어떻습니까? 국감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정리한 것들은 보기는 봤었고요. 봤었죠. 네. 어떤 느낌인가요? 글쎄요, 왜 많은 사람들이
분노하고 있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 역시도 느낄 수가 있었고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말이 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. 대표팀 감독 선임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해서 이제 축구협회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다 하고 문체부나 국회에서는 정당성이 없고 뭔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. 이에 관해서 또 피파는 어떤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글쎄요, 지금 현재에서 피파나 AFC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들은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내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국에는 누가 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지금은 뭐 협회 이외의 사람들은 다 다른 쪽으로 보고 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이 들죠. 지난 7월에 말씀하셨을 때는 정몽구 축구협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. 외부에서 나서는 것은 얼마나 이것을 바꿔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. 내부에서의 자정작용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지난 시점에서 보시면 어떠실까요? 뭐 지금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결국 피파나 AFC에서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협회 회장이나 협회 감독이나 뭐 대표팀의 감독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변화의 희망이 더 보였을까요? 아니면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셨나요?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최근에 아이콘 매치 통해서 오랜만에 경기장 밟으셨는데 당시에 그 교토상가 유니폼 입은 팬이 박지성 이제 선수로서 이제 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좀 중계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거든요. 혹시 이 소식을 접했는지 접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일단 제가 경기장에 나섰다라는 거를 많은 팬들이 너무나 기뻐해 주셔서 솔직히 현역 은퇴를 좀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 당시에 수술을 하고 재활을 좀 해서 더 오래 현역 생활을 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많은 팬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뭐 저로서도 깜짝 놀랐고 너무나 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조금 더 무릎 상태를 좀 잘 보고 앞으로라도 조금 뭔가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아요. 아이콘 매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마지막에 필로 선수랑 한 2, 3분 정도 계속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. 이것도 어떻게 사전에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우연찮게 그렇게 상황이 조성된 건가요? 아니요,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여서 뭐 필로 선수도 이제 나왔었고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갔었는데 뭐 필로 선수도 그 전에 뭐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로 선수도 기꺼이 다시 나와서 그런 장면을 다시 연출하는 거에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경기장 안에서도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로서는 고맙죠.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많은 한국 팬들에게 다시금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거를 다시금 경기장 안에서 만들어 줄 수 있게 또 흔쾌히 도와줘서 너무나 좋은 장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박지성 선수의
은퇴를 말리고 싶었던 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고민하거나 혹은 국가대표도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런 마음일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의 최근을 보면 좀 어떤 심정인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글쎄요, 뭐 본인의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이 분명히 뭐 하겠지만 또 저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릎이라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었고 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지만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뭐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간의 선수가 보여준 모습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 언제 어느 시점에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를 준비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행복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에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또 토트넘 구단과의 계약 연장, 옵션 1년 행사, 발동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현지에서 접하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구단과의 이 분위기 이거는 좀 전해주세요. 글쎄요, 뭐 여기서 다루는 기사 내용들이 다 현지의 기사를 내용을 갖고 와서 기사를 쓰고 계셔서 뭐 현지나 여기나 크게 뭐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 손흥민 선수가 워낙 뭐 영국에서도 유명한 선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본인이 얼만큼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느냐,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단지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 행사 관련해서 매년 듣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매번 느끼는 느낌이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 행사가 아까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도 좀 많이 늘고 종목도 좀 다변화된 것 같아서 어떤 걸 느끼나요 이번에? 뭐 상당히 신체 조건들이 나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만 저보다는 컸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중학교 선수들도 저보다 큰 선수들을 많이 보고 물론 뭐 키가 큰 종목 선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걸 느끼면서 점점 신체적인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뭐 선수들도 뭐 매년 다 운동선수들이 조용한 것 같아요. 뭐 저도 그랬지만 좀은 더 활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운동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자신을 표현하고 뭐 이런 자리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조금 있으면 강원의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후배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다가왔어요.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오랜 선배로서 그리고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까지 있는 입장에서 좀 후배를 바라보면서 좀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지. 그게 가장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. 뭐 이미 실력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영입을 결정했고 결국 토트넘으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실력적으로야 검증할 필요는 뭐 없겠지만 결국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이제 영국 축구를 빨리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분명 뭐 당장 와서 경기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영국에서 살아남을지 뭐 아직 어떤 것이 결정된 거는 없겠지만 어느 팀을 가더라도 와서 임대를 갈 수도 있고 팀에 계속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뭐 구단과 협의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경기장에 나가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경기장 밖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야 안에서도 자신의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아까 이 행사 통해서 이제 또 축구인으로서 목표를 또 다잡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후배들을 후원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또 한국 축구의 또 레전드로서 그리고 또 행정가로서 뭐 축구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이제는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, 뭐 계속 목표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뭐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,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
뭐 이 행사는 전혀 어떤 꺼리낌 없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야 될 거라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는 것 같고, 그 외적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,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행정적인 일이 아무나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는 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또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네. 요즘에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남편은 골로 감동을 시키고 아내분께서는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말이었는데,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있었을 때 아내분께서 우리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화제가 됐었어요. 좀 그런 수상에 대해서 같이 좀 작품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하시거나 혹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. 뭐 저한테 얘기하고 SNS에 올리는 건 아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, 뭐 저 아내가 가장 갖고 있는 재능 중에 제가 가장 부러운 부분이 아마 글을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예, 뭐 글로써 이야기를 하는 그 능력이 뭐 저는 너무나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쓰라고 뭐 계속해서 얘기는 뭐 하고 있는데, 뭐 저로서는 상당히 큰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또 뭐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은 저는 못 읽었거든요. 근데 와이프는 읽어서 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줬었는 부분들이 와이프가 지금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, 뭐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리해도 괜찮으실까요?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